예, 안녕하세요. 요 전 세션에 앨리스 세션에서 저희 GPU를 많이 광고해 주셔갖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A100, V100, 또 T4 뭐 좋은 제품들 많이 광고해 주셨는데 좋습니다. 적극 활용해 주시고 6개월 전에 저희가 H100이라고 하퍼가 나왔습니다. A100에 비해서 최소 4배에서 9배 정도 성능 차이가 나는 그런 장비인데요. 아마 12월부터 지금 출시가 되고 있어갖고 혹시나 필요하시면 나중에 그 기반으로 또 온프레미스든 클라우드든 좀 구축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귀한 분들 계신데 좀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엔비디아 코리아에서 이쪽 AI 쪽 비즈니스를 맡고 있습니다. 한 6년 반 정도 됐고요. 그동안 저희 코리아 쪽의 비즈니스는 한 100배가 컸습니다. 그만큼 한국에 AI에 대한 기대가 크고 또 실제적으로 많이 채택이 됐고 앞으로도 더 많은 또 아마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해서 여기 참석하신 분들은 아마도 AI 쪽에 관련된 일을 하신 분들이라고 좀 생각이 돼서 실제 잡 측면에서도 꽤 좋은 잡을 얻으셨다 이렇게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드릴 그 내용은 뭐 원래는 50분인데 또 시간이 좀 줄어들어서 40분으로 했다고 하는데 엔비디아가 왜 이 중심에 와 있는데 지난 한 30년 동안의 IT 트렌드를 간단히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실제 그 축에서 AI를 구축하기 위한 플랫폼들이 뭐가 있는지 좀 말씀드리겠고, 아까 말씀드린 뭐 A100이나 이런 하드웨어 부분, 그 다음에 Y 클라우드에 대한 부분도 좀 말씀드리면서 실제 그것을 통해서 많은 적용 사례가 있지만 대표적인 적용 사례, 주로 이제 국내를 많이 포함시키려고 했습니다. 해외 사례 포함해서 좀 말씀드리겠고, 마지막으로는 그러면 여러분은 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더 많은 시간을 갖고 여러분과 Q&A를 좀 하고 싶은데 시간이 좀 짧기 때문에 제가 이 발표 자료 맨 뒤에다 제 명함도 붙여놨습니다. 그거 참고하시고 구체적이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나 우리 팀 아니면 우리 파트너 좀 보내서 더 구체적으로 좀 얘기할 수 있도록 좀 하겠고요. 제 앞에다가 또 제 명함을 듬뿍 갖다 놨으니까요. 필요하시면 제 명함 가져가셔서 나중에 연락을 주시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기 전에 좀 제가 동영상 2분 20초짜리를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거는 GTC라고 엔비디아에서 GPU 기반의 테크놀로지 컨퍼런스를 매년 원래 한 번을 했습니다. 근데 코로나가 되면서 그 봄과 가을 두 번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실 온라인으로 좀 하게 됐는데, 여기에서는 AI 기반으로 잘 만들어진 어플리케이션 10개를 추출해 갖고 동영상을 보여주는 그런 좀 동영상이거든요. 한번 보시면 되겠고, 혹시나 더 궁금하시면 유튜브에 GTC 키노트, GTC하고 IMAI 이렇게 쳐보시면은 최신 정보들이 다 있으니까 한 번 봐갖고는 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한번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I am an explorer, finding a path through Earth's frozen 좌측 아래에 expanses. 있는 데가 회사 이름입니다. And peering into the darkness in search of water on the moon. I am a guardian, watching for signs of pollution from the sky and protecting us from danger here on Earth.
visionary, learning from the past to better predict the future and keep us safe for generations to come. I am a helper, keeping our most valuable species healthy and our crops abundant. I am a healer, making our hospitals smarter for the future. And unneeded treatments a thing of the past. I am a creator, opening new paths to innovation. And new forms of artistic expression. I am a storyteller, giving emotion to words. Und die Sprachbarrieren abzubauen. I am even the composer of the music. I am AI, brought to life by NVIDIA, deep learning, and brilliant minds everywhere. 예, 맨 처음엔 잘 안 들어와요. 그런데 많이 자주 보시고, 저게 실제적으로 어떤 기반에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좀 저도 한 100번은 본 것 같습니다만은 참 좋습니다. 좋고 마지막에 아이바라는 회사가 이 음악을 AI로 만든 회사고요. 그거 좀 뭐 개인적입니다만 제 아들이 작곡가거든요. 한 4년 전에 야, 너 AI 안 하면 너 작곡 쉽지 않아. 근데 이제는 정신 차려갖고 좀 그거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산업이든 AI가 가미가 안 되면 아마 그 사업의 성패는 꽤 어려우리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데이터가 있는 곳엔 AI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장표는 제가 이렇게 이제 발표할 때마다 사실 보여드리는 좀 장표인데요. 지난 이제 한 30년 동안 좀 큰 IT 트렌드가 어떻게 됐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여드리는 좀 장표예요. 사실 저도 뭐 IT 업계에 30년 이상 있었습니다만은 정말로 많은 좀 변화들이 있었고 제가 여기 포인터가 안 돼갖고 그냥 요 말씀드리겠습니다. 1990년대 중반에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인터넷이 왔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모든 것들이 소통 자체가 안 됐었어요. 인터넷 통해 갖고 실제 한 10억 대 이상의 PC가 한 세계로 연결돼 갖고 지금은 이제 사실 뭐 가짜라고 할까 이런 것들을 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됐어요.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인텔이나 좀 MS가 상당히 인터넷을 통해서 엄청난 좀 비즈니스에 좀 아웃풋을 낸 게 이제 1990년대 중반이었고요. 쭉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좀 있었습니다만 2000년 넘어와서 두 가지가 또 좀 테마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갖고 계시는 스마트폰 통해 갖고 실제 여러분이 사무실에서만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스마트폰에서 많은 분들 지금 처리하고 계시고 당연한 걸로 생각하시는 게 그거의 시발점이 2000년 초반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한 가지가 오늘 뭐 주제 중에 하나인데 클라우드거든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아마존이 지금 실제 클라우드 시장에 몇 퍼센트를 갖고 있습니까? 얼추 메이저죠. 40%. 맨 처음엔 80까지 갔다가 쭉 내려와서 지금은 40% 뭐 안팎 좀 이렇게 될 거예요. 애저어가 많이 올라오고 있고 GCP도 있고 OCA도 좀 하고 뭐 국내 클라우드 업체들도 해왔고 전반적으로 보면은 많은 클라우드 업체들이 움직이고 있지만 아마존이라는 데가 2000년 초반에 클라우드로 이 책 장사를 오프라인으로 책 장사를 냈던 이 회사가 한 20년 전에 클라우드 비즈니스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업계에
를 리딩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 클라우드를 통해서 아까 전 세션에서 발표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이 회사에서만 하실 수 없는 그러한 거대한 슈퍼컴퓨팅에 관련되는 일들을 하실 수 있는 환경이 클라우드 환경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2000년 초반을 거치면서 그런 두 가지 획기적인 일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2010년이 넘어오면서 또 다른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게 사실은 이제 뭐 제가 지금 여기에 있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2010년 넘어오면서 큰 변화 중에 하나는 데이터가 스마트폰이나 여러 가지로 인해서 정형뿐만 아니라 비정형 데이터가 어마어마하게 많았고요. 일컬어서 우린 IoT라고 그러죠. 인터넷 오브 띵스로 해서 뭐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를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했는데, 2012년에 이제 기존의 사물을 인식하는 것을 그 CPU로 했었어요. 그것을 왜 딥러닝으로 해서 GPU로 한번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캐나다의 알렉스 크리잡스키라는 그러한 연구원께서 좀 하셨는데요. 그것이 정말로 히트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인식률이 CPU로 하는 것보다 훨씬 높아진 거죠. 70% 중반으로 돼갖고 지금은 뭐 95% 이상을 해서 슈퍼 휴먼빙이라고 해갖고 그 이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AI를 어떻게 보면 탄생시킨 정말로 결정적인 어떻게 보면 티핑 포인트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반이 되는 게 GPU고요. 거기에 엔비디아가 가장 큰 혜택을 좀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기반으로 해서 사실은 딥러닝, 지금 머신러닝, HPC 정말로 올라오고 있고요. 지금은 2020년이 넘어온 지금 시대는 여러분 그 한 10년 전만 해도 AI 하면 그냥 이론적으로만 얘기를 했지 구현이 됐습니까? 지금은 AI 구현되는 부분이 전 부분이죠, 사실. 그 정도로 AI가 지금은 엄청나게 확산 일로에 있고요. 여기 혜택을 받는 회사가 대표님, 여기는 제가 백팩마라고 했거든요. 이제 기본적으로 클라우드 업체입니다.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이 중국계 업체. 지금 중국계 업체는 좀 어려움이 있죠. 미중 뭐 무역 전쟁이 등등이. 근데 여기는 뺑에서 페이스북, 애플, 네트워킹,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등 해갖고 이 업체들이 정말로 많은 혜택을 좀 얻었습니다, 사실은. 근데 2020년 넘어서 또 다른 변화가 있는데, 그건 AI 플러스 메타버스 시대예요, 사실은. 그래서 결국은 메타버스는 뭡니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는 3차원의 콜래버레이션을 하는 3차원 협업이고, 두 번째는 디지털 트윈이죠. 사람이 하기에는 너무 위험하거나 비용이 많이 드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디지털 트윈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 이 메타버스 시대가 왔는데, 이 두 개는 AI하고 꼭 연결이 되어 있고요. 이 AI는 온프레미스나 클라우드로 통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쭉 30년 보시면, 30년 전에 PC 인터넷 시대가 열렸고, 2000년 초반에 클라우드와 스마트폰에도 모바일 시대가 열렸고, 2010년 넘으면서 AI가 태동되기 시작했고, 지금은 AI 플러스 메타버스를 갖고 있다, 이런 트렌드. 그래서 아마 여기에 2030년 되면 아마도 셀프 드라이빙 카가 L5까지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감히 좀 해보게 되는 더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게 됩니다. 다 아시는 대로, 그러면 왜 지금 AI가 이렇게 뜨는가, 이런 질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그러면 AI 성공을 위한 3대 조건이 뭐지? 여기 기본적인 건데 한번 좀 보면, 첫 번째 데이터예요. 여러분, 산업혁명 시대 제일 중요한 게 석유였지 않습니까? 지금은 데이터를 갖고 있는 데가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국내에서 주가가 잘 나가는 회사들 어디에 데이터 갖고 있는 데입니다. 그죠? 우리 국내 엔사, 네이버든 여러 데이터를 갖고 있는 데 보세요. 주가 좋잖아요. 카카오든 해갖고. 실제 데이터가 1차 산업혁명의 석유보다도 더 중요한 환경이 지금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되겠죠. 첫 번째. 두 번째. 자, 아무리 데이터가 많아도 그것을 쓰려면 어떻게 돼? 애플리케이션이 있어야 되겠죠. 그걸 저희는 일컬어서 이제 프레임워크라고 좀 알고리즘이라고 하는데, 알고리즘은 웬만한 엔터프라이즈 회사들 다 만들려고 해요. 왜? 그래야 본인들 회사에 락인이 될 수가 있죠. 그죠? 클라우드 회사의 제일 장점은요, 그걸 갖고 비즈니스 하겠다. 그것도 더 중요한 거는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로그인하고 하시는 그런 것들이 다 데이터로 그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 실제 비즈니스에 인풋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알고리즘은 정말로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죠? 웬만한 회사들, 국내 회사들 다 갖고 계세요. 예. 세 번째, 자, 내가 알고리즘이 있어요. 애플리케이션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만 갖고 AI 구현이 아니죠. 결국은 그걸 처리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드시 CPU는 있어야 돼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병렬로 이 아래 그 쪽에 나와 있는 거 병렬로 처리할 수 있는 GPU가 있어요. 병행 처리, 병렬 처리. 사실 병렬 처리 때문에 그 GPU 이전에 사실은 저희가 HPC랑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 자체가 지금 많이 발달되고 있는 게 GPU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데이터에 대한 부분, 알고리즘에 대한 부분, 세 번째 이 처리기, GPU에 대한 부분, 요 세 가지가 엔드 조건으로 되어 있을 때 우리는 AI를 성공시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여기에 한 가지를 더 포함합니다. 사람이에요. 아마도 여기 대부분 그 기업체에서 오신 분들이죠. AI 쪽 구현할 때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돈이죠. 물론 돈은 뭐인데 돈이 있어도 어려운 게 뭐예요? 사람 구하는 게 제일 어렵거든요. 특별히 중소기업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구장창 엔비디아 와서도 대학 다니면서 좀 컴공과 교수님 뵙고 뭐 예를 들어 우리나라 그 스카이 대학 플러스 그 카이스트와 포스텍 불과 그 2년 전만 해도요. 여기서 배출되는 컴공 인원이 연간 450명 플러스 마이너스입니다. 근데 실제 니드는 10배 이상이에요. 지금은 AI 대학원이 10개 만들어졌고 AI 특화 대학도 나오고 해갖고 이제 올해부터 많이 배출되기 시작해요. 정말 다행인데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분들이 좀 그 450명 안팎 중에 3분의 1은 해외로 가시고요. 3분의 1은 이제 대기업으로 가는 기업으로 가고 3분의 1은 그냥 몰라요. 실제적으로는 너무너무 많이 좀 필요한데 좀 어려움이 있고요. 예를 들어 중국에 이 바이두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한 해 이쪽 AI 인원을 10만 명을 뽑겠다고 그 회장이 좀 얘기하셨어요. 그 당시 삼성에서는 우린 1000명 뽑겠다고 얘기했는데 너무 차이가 많이 날 정도로 AI 인력에 대한 수급이 좀 급한 편이고 그래서 실제는 이 대기업뿐만 아니라 AI 수급을 위한 교육기관도 많이 좀 필요하고 정부 측면에서도 움직여야 되고 여러 가지 좀 풀어야 됩니다. 근데 그거만 된다면 실제 우리나라에서 AI는 더 활성화되리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지금 AI가 어느 순간까지, 요거는 사실은 제가 지난 한 6년 반 동안 이쪽 AI 비즈니스를 좀 하면서 좀 경험한 걸 통해서 감히 여러분한테 좀 말씀드리면 이 차트가 실제 어떠한 제품을 만들었을 때 제품의 생성부터 없어질 때까지의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좀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제품이 여기 캐점이라고 나와 있죠. 죽음의 계곡이 있는데 요거를 통과하는 확률이 15%라고 합니다. AI는 사실 불과 6년 전만 해도 캐점을 넘었나 안 넘었나 다들 이런 이제 반신반의들 하고 있었어요. 지금은 여러분 AI가 안 된다? 그런 사람은 없죠. 올라갔습니다. 근데 올라가는데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바로 초반이에요. 여기 프로그머틱스라고 하는 이 영역에 있다고 보시면 그 얘기는 뭐냐면 엄청난 비즈니스 오퍼튜니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말로 기회가 지금이 기회입니다. 이 AI도 어느 시점엔 고점이 돼갖고 내려올 수가 있겠죠. 그러나 지금은 올라갈 때예요. 그래서 AI 비즈니스를 하면은 여러분 요새 실패할 수도 있죠. 그런데 대부분 성공합니다. 정말로 성공합니다. 좋은 기회라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히 또 저희 회사 좀 말씀을 드리면 혹시나 이제 실리콘밸리 가시면 대부분 저 IT 첨단 회사들 다 있지 않습니까? 저희도 엔비디아는 산타클라라에 있어요. 산타클라라. 저는 HP에도 있었고, 선 마이크로 시스템이 있었고, 그다음에 오라클에도 있었고, 다 실리콘밸리에 있는데요. 그 지금 제가 언급하는 회사 중에 엔비디아 주가가 제일 높죠. 다 그죠? 근데 저희 회사의 차이는 요 우주선으로 되어 있는 이게 두 캠퍼스거든요. 첫 번째 여기 좌측에 있는 게 엔데버, 우측에 있는 게 보이저라는 그 캠퍼스. 다 이제 우주선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이거 AI로 디자인된 겁니다. AI로 디자인이 됐어요. 그래서 아마 혹시라도 여러분 실리콘밸리 쪽에 그쪽 그 출장 가실 기회가 있으면 뭐 쉽지는 않겠지만 저희 회사 캠퍼스 한번
뭐 고객들이나 아니면 여러분이 직접 저희 쪽하고 비즈니스 연계돼서 오실 기회가 있다면 꼭 좀 한번 방문해. 정말로 강추입니다. 정말로 강추입니다. 여러분 다른 이제 외국계 IT 회사 본사 가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 그거하고 틀립니다. 들어가 보시면 이거 어떻게 되는지 아주 특이합니다. 예, 꼭 저거 하시고. 근데 저희가 29년 됐거든요. 저희 회사는 1993년 또 만들어져 갖고요. 29년 됐어요. 아직 젊은 좀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실제 저희 회사의 모토는 웬만한 거 안 한다. 남들이 푸는 문제 싫어. 우리 안 한다. 남들이 풀지 못하는 거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한다는 얘기와 두 번째는 자 아인슈타인과 다빈치 같은 천재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요새 제일 AI 쪽에서 가장 큰 애플리케이션이 대형 모델이거든요. 라지 랭귀지 모델이거든요. 그러면 그거 아까 버트도 말씀하셨고 GPT-3도 말씀하셨고 GPT-4도 이제 나오는 이런 거요. 이전에 없었습니다. 지금은 가능합니다. 이걸 통해서 소설도 쓰고 이것을 통해서 판결도 나오고 이것을 통해서 그 의사 진단도 하고 등등등등만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은 이게 오늘날의 다빈치나 아인슈타인을 이런 것들을 우리를 통해서 합니다라는 얘기고요. 자, 시장 측면에서면 이게 계속 변해요. 현재 기준으로 하면 AI 시장 규모가 100 트릴리언 마켓이에요. 어마어마한 마켓. 불과 제가 2년 전만 해도 이거 한 반의 반 정도였어요. 근데 계속 커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만큼 그 AI에 관련된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저는 좀 여기에 이제 혹시나 그 우리 AI 쪽에 관련되는 분이 계시라면은 요거 하나는 정확히 이해를 하시면 그 나중에 계획을 짜시고 그 또 개발을 하시고 디플로이먼트를 시키고 하실 때 꼭 필요하실 것 같고 특별히 엔비디아와 더 협력을 원하신다면 여기 용어에 대해서 좀 이해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다른 건 다 몰라도 요건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냐면 AI 구현에 저희는 이제 AI 컴퓨팅 플랫폼이라고 좀 하는데요. 컴퓨팅 플랫폼이라고. 맨 아래쪽에 당연히 이게 CPU나 GPU나 여러 가지 하드웨어 인프라가 있습니다. 저희는 여기에 DPU라 그래서 실제 그 데이터 센터 내에 뭐 CPU, GPU, 스토리지 관련되는 네트워킹을 하기 위한 게 좀 데이터 프로세싱 유닛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좀 장비가 더 있고요. 여기에는 여러 다른 용어로 뭐 RTX라는 기기, DGX라는 AI 머신, HGX라는 OEM 서버로 구성되는 머신, EGX라는 엣지단에 들어가는 머신, OBX라는 지금 이제 옴니버스를 구축하기 위한 서버들, 슈퍼파드라는 DGS를 수백 개 묶어서 실제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모델, 뭐 등등등등 하드웨어들이 있게 되고요. 그 윗단이 실제 이제 그 시스템 소프트웨어 부분입니다. 여기는 이제 저희가 쿠다라는 저희의 가장 핵심이 되는 그 핵심 라이브러리가 있게 되고요. 그 윗단이 이제 프레임워크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프레임워크들이 여기 보시는 대로 맨 좌측에 뭐 모듈러스, 클라라, 리바, 맥심, 니모, 멀린, 아바타, 드라이브, 아이작, 메트로폴리스 쭉쭉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들이 각 산업별로 필요한 플랫폼이에요. 예를 들어 저기 이제 리바라는 게 컨버세이션을 위한 그 AI를 위한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저거를 사용하시게 되면 실장 대화용 애플리케이션을 쉽게 만드실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희는 그래서 플랫폼을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요거를 이제 저희가 이제 리파지터리 형태로 좀 해놓고요. 필요할 때마다 여러분이 다운로드 시켜갖고 쓰실 수 있는 그런 환경을 해놓고 그 윗단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여러분이 좀 그 구축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 축은 꼭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한 그 유스 케이스를 좀 보는 건데요. 실제 AI 사용 예가 아까 IMAI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저 방에 다른 방에서 있을 때 어느 그 업체에서 오셔서 팀장님이신가 얘기를 했는데 지난 AI가 어떤 식으로 발전을 했죠? 어떤 산업부터 발전을 했죠? 이런 질문하셔서 제가 시작은 클라우드고 미국은 메디컬 쪽이 많이 활성화됐고 중국은 스마트시티가 돼 있고 지금은 이제 도메스틱 클라우드가 또 많이 활성이 돼 갖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내년에는 금융 쪽이 꽤 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거든요. 사실 금융이 제일 늦었습니다. 금융이 제일 보수적인데, 근데 지금 금융이 좀 시작되고 있어요. 여기 보시는 대로 금융 쪽에 뱅킹에 코어 뱅킹까지는 아직 못 가요. 그런데 인슈어런스 부분에 대한 페이먼트, 구체적으로 보면 뭐 예를 들어 챗봇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아마 더 진보된 대화형 AI로 챗봇을 구성하지 않을까,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프로드에 대한 디텍션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커머스는 지금 많이 쓰고 있어요. 이커머스 통해서 추천도 할 수가 있고요. 동선 파악도 할 수 있고, 이거는 많이 상용화되고 있습니다. 정말로 많이 상용화되고 있고, 그다음에 메디컬은 미국 쪽에서는 정말 활성화되어 있어요. 메디컬.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진료 받으시러 갈 때 어려운 게 뭡니까? 한 2시간 기다려서 한 5분 아니면 1분 좀 의사 선생님하고 얘기하고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AI가 전체 환자 상황의 80%는 커버된대요. 1만원 병들. 20%만 사실은 AI가 안 되는 좀 의사 선생님들이 본인들의 직관을 갖고 좀 진단을 할 수 있는 거라고 해요. 그만큼 정말로 많은 부분을 AI 도움을 받을 수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메디컬 쪽에도 이렇게 좀 많이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매, 리테일 쪽 좀 말씀을 드렸고, 제조가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제조 매니팩처링 컨트리잖아요. 그래서 뭐 삼성이든 하이닉스든 이쪽의 데이터를 어떻습니까? 쉽지가 않죠. 사실은 잘 못 써요. 그래서 이쪽은 이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이 이제 그래서 그러면 AI의 클러스터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 저희는 일반 클라우드로 다 못 가요. 일정 부분은 반드시 온프레미스, 프라이빗 클라우드 구축을 하고, 일반 이제 시큐리티가 큰 문제가 안 되는 부분은 퍼블릭 클라우드를 쓰실 수 있으면 되죠. 그래서 그것을 전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로 좀 구성해서 쓰시면 되는데요. 네, 제조 부분 움직이고 있는데 좀 여기도 늦는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트랜스포테이션 부분은 제가 우리 예제에도 좀 나와 있는데, 뭐 노타라는 데는 이제 트래픽 매니지먼트를 AI로 좀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저희 GTC에서도 나왔고요. 실제 사용도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트랜스포테이션 많이 좀 활용하고, 아마도 여기 부분은 실제 뭐 로봇 택시니, 그다음에 실내 내에서 움직이는 로봇 디바이스니 등등등들 많이 좀 적용하고 있고요. 어마어마한 다른 시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벌써 12분이 안 남아서 좀 돌려야 되겠는데. 요거는 실제 AI 기반의 제품 개발 전개가 어렵다라는 게, 사실은 점점 AI가 발전되면서 너무너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정말로 복잡해지고 있어서, 예를 들어 모델 커지고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은 불과 지금 2022년이에요. 지금 모델이 GPT-3 이상 넘어갔어요. 여러분, GPT-3가 195개의 195 빌리언 파라미터를 갖고 있는 모델이에요. 그거 돌리려면은요, 이전에는 몇 년 걸렸답니다. 근데 불과 2년 전에 국내 N사에서 저희 DGX 슈퍼파드 140대를 통해서 2달 내 GPT-3로 다 트레이닝을 마쳤습니다. 지금 204까지 끝이었고요. 네이버 클로버 팀에서 지금 더 이상 한다고 해요. 그만큼 이 모델이 복잡해지고 있고, 아마도 더 지금은 요 GPT-4 나왔죠. 사실은 해갖고. 그러면 요거의 4배인가 이렇게 돼요. 정말로 복잡해지고 커지고 있고요. 두 번째, 다양해요. 실제 AI가 한 애플리케이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양해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What type of flowers is this 하면은 여기에 오디오에 대한 파이프라인도 되고, 비저닝 처리도 해야 되고, 레커멘데이션도 되고, 텍스트에서 스피치 파이프, 이게 다 모델이 틀리다는 얘기예요. 다양성이 좀 틀려지는 거죠, 사실은. 예. 그 다음에 실제로 성능이나 확장성이 또 필요하게 되죠, 그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게 되고, 지금은 이제 컴퓨팅 단위가 컴포넌트가 아니고 시스템 단위가 아니고 데이터 센터 내에 컴퓨팅 파워가 필요해야 돼요. 그래서 클라우드가 필요할 수 있고, 그래서 더 큰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게 되죠, 사실은.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운영 환경에 또 AI를 적용한다니, 이런 이제 사실은 이러기 때문에 웬만한 회사에서 AI를 개발하고 적용하는 게 쉽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거는 이제 클라우드에 대한 일반적인 얘기를 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릴게요. 온프레미스를 할 때는 어떤 장점이 있고, 클라우드를 할 때는 어떤 장점이 있고,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는 어떤 장점이 있고, 엣지 딴에는 뭐고 좀 나와 있는데, 이건 뭐 아주 기본적인 상황들이라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하이브리드 기반의 IT를 좀 합니다, 사실은. 국내에 지금 클라우드 업체들 난리죠. 본인들 클라우드 쓰시라고. 근데 뭐 감히 말씀드리건데 국내 걸 많이 쓰시는 게 좋아요. 비싸요. 클라우드 단시간에 짤지 몰라도 비쌉니다. 제가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한 2년 해보시면 알아요. 그래서 저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꼭 구축을 하십시오. 그래서 꼭 중요한 데이터는 온프레미스로 해놓으시고요. 필요한 이제 좀 뭐 일반 좀 뭐 오피스 데이터들도 꽤 되거든요. HR이니 뭐 등등등 이런 것들은 뭐 일반 클라우드를 쓰셔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이것을 효과적으로 해줄 수 있는 게 결국은 이제 저희는 엔비디아의 AI 엔터프라이즈라고 이 안에 있는 플랫폼을 다 묶어서 저희가 직접 지원해 드리겠다 하고 저희가 이제 또 서비스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건 너무 저희 쪽 광고가 되니까 제가 여기서 크게 강조를 안 할게요. 왜냐면 이걸 하기 위해서 자, 윗단에 여러 플랫폼들이 산업별 플랫폼이 다 있어요. 자, 이것을 쓰시려면 아랫단에 이런 환경들이 다 있어야 돼요. 또 실제 라이브러리도 최적화시켜야 되고 배포도 잘해야 되고 관리도 이런 것들을 엔비디아가 직접 해드리겠다고 하는 게 엔비디아 AI 엔터프라이즈다. 이게 이제 엣지 기준에 후퍼백 기준에서는 PCI 기준에는 번들이 돼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많이 엔비디아 직원들한테 도움을 직접 받으실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같은 내용입니다. 근데 그래 일반 여기 클라우드 업체도 있지만은 저는 국내 클라우드 업체들 많습니다. 네이버 클라우드도 있고 카카오도 있고 KT도 있고 또 기타 클라우드 업체도 NHN도 있고 있으니까 국내 클라우드 업체들도 꽤 많이 활성화되어 있으니까 좀 참고하셔갖고 좀 활용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뭐 이런 이제 여러 업체들이 이런 기능들이 있다. 여기서 뭐 T4나 A100이나 뭐 A10이나 있는데 지금 엣지백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요거는 장표는 한 몇 달 전 거라서 좀 죄송하지만 엣지백도 많이 들어왔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나오는 게 이제 아까 대형화된 모델 말씀드렸는데 지금 모델이 어마어마하게 좀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해서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불과 2년 전에 제가 2020년에 국내 엔사에서 GPT-3를 처음으로 훈련을 시키기 시작하고 지금 다 끝냈고 잘 운영하고 계시고 이런데 지금은 더 큰 모델 니모 메가트론에서 뭐 더 큰 모델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아마 그건 또 다른 기업체에서 도입해서 좀 또 훈련을 또 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정말로 모델이 좀 많이 커지고 있는데 이 영역이 이미지를 생성하거나 추천 시스템을 만들거나 생명과학 쪽이나 번역 쪽이나 텍스트를 생성하거나 전 영역에서 다 쓰이고 있다는 거. 다 쓰이는데 모델이 커진다는 거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엣지백이 필요하다 이런 메시지인데요. 이게 저희 장비를 너무 광고하자고 하는 측면은 아닙니다. 근데 성능은 아셔야 됩니다. 기존에 저희가 이제 저희 장비는 과학자 이름으로 합니다. 호퍼 과학자. 고전이 이제 암페어고 고전이 볼트하고 고전이 파스칼이고 뭐 이런 식으로 좀 고전이 테슬라고 이렇게 쭉 되는데 각 단계마다 보통은 2배에서 3배 이렇게 성능 차이가 나는데 A100에서 H100으로 넘어가면서 이게 꽉 커졌어요. 4배에서 9배로 커졌습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여기 보시면 6배, 3배, 3배, 3.4배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성능 차이 이게 나와요. 물론 가격도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꼭 한번 시험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게 트랜스퍼 모델에 대한 최적화도 6배가 빨라졌답니다. 저는 기술자가 아니라서 직접 이걸 써보진 않았어요. 네, 장편이 이렇게 나와서 혹시라도 되면 한번 경험을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이거의 주된 성능 차이가 사실은 기술적으로 각 부분을 좀 이해하길 원한다. 그러면 저한테 알려주시면 저희 솔루션 아키텍트가 있어서 각 부분별로 실제 GPU 중에서 가장 진보된 칩이 후퍼고요. 그 다음에 트랜스퍼 엔진 장착했고
차세대, 2세대 MIG, 멀티 인스턴스 GPU 기능. 멀티 인스턴스 GPU라는 게 GPU 하나에 7개, GPU 하나를 7개 인양 나눠서 쓸 수 있는 거예요. 예. 이게 차세대. 그 다음에 컴퓨테이셔널 컴퓨팅 기능이 보강이 돼 있고, NVLink, 실제 통신하는 방식이 4세대 통신 방식으로 됐고, DPX 인스트럭션이 됐고, 등등등등 돼 있는 기능이 후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요 두 가지는 PCI와 SMX 두 가지 타입이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PCI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엔비디아 AI 엔터프라이즈, 이 플랫폼 소프트웨어 지원이 포함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등등 뭐 여러 가지 이거는 4way 4개의 GPU가 장착되거나 또는 8개의 GPU가 장착되거나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우리 OEM 서버들이 여기 있어요. 여기면 지금 우리나라의 델, HP, 아토스, 시스코, 슈퍼마이크로, 후지츠, 기가 돼 있는데요. 뭐 인스퍼도 있고 아수스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선택해서 단인제 장비 선택은 또 가격뿐만 아니라 지원이니 여러 가지가 또 포함되겠죠. 잘 선택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몇 가지 이제 유스 케이스 사례를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AI 제일 뜰 수 있는 영역이 사실은 우리 젠슨 회장께서 말씀하신 자율주행차입니다. 제가 6년 동안 많이 강의 이런 걸 좀 다녔는데요. 자율주행차에 관련된 강의가 제일 많았어요, 사실은. 가서 6년 전만 해도 지금 이제 그 자율주행 레벨로 보면 L3까지 좀 올라왔죠. 제가 다닐 때는 L2 초반, L2도 안 되고 이랬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그 L3라는 게 실제 운전자가 있고 많은 부분을 자율주행 기능에 맡기게 되는 게고요. L4가 되면 운전자가 있으되 대부분을 좀 자율주행에 맡기고, L5는 운전자가 없는 거죠. 근데 제가 많은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자율주행이 제일 많이 적용될 영역이 어딘가요? 어느 차입니까? 그래서 제가 몇 개 예를 들어요. 첫 번째 버스, 두 번째 화물차, 세 번째 자동차, 네 번째 기타 등등 해서 1, 2, 3로, 그러니까 버스와 화물차와 자동차 중에서 이 세 가지 중에서 자율주행 적용이 제일 먼저 될 때가 어딘 것 같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여러분 몇 번에 답하시겠어요? 제일 먼저 될 거 아무거나 1번, 2번, 3번 중에 2번이요? 논리가 있어야 되는데 왜요? Why? 그러니까 이건 아니 저거 그냥 대충 적어요. 분명히 맞아요. 맞거든요. 그럼 제일 어려운 게 뭘까요? no. 3번이에요. 그것도 Y가 나오죠. 왜 그럴까요? 혹시라도. 이거 제가 퀴즈 알면 여기다 퀴즈 선물 드리는데 뭐 안 가져와 갖고 제가 못하겠네. 데이터예요, 데이터. 예를 들어 화물차 같은 경우는요, 이 자율주행을 먼저 미국에서 많이 좀 했는데 지금 좀 일부는 한대요. 동부에서 서부까지 화물차 기사가 거의 한 18시간인가 이렇게 길이 거의 평탄한데, 만약에 거기에 자율주행을 하게 되면 데이터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아도 돼요. 적용이 쉬울 수 있겠죠. 근데 자동차 같은 경우, 현대차의 그랜저 쓴다. 여러분 그랜저가 우리나라에서만 쓰나요? 일본에는 구루마도 있어요. 그래갖고 그게 어떻게 적용이 되고, 근데 인도도 가야 되고 소 나오는 데도 가야 되고, 이런 것들 다 데이터, 모든 것들이 다 데이터예요. 다 적용이 제일 늦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데이터가 상대적으로 적은 데이터를 갖고 있으면서 적용할 수 있는 것, 그게 긴 한정된 틀 안에 쓰면 버스가 될 수도 있고 화물차가 될 수도 있고, 근데 제일 어려운 건 아마 자동차가 되겠죠, 사실은. 근데 아마 2030년 넘어가면 L5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감히 좀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래서 이 영역에는 정말로 복잡해요. 엔드 투 엔드. 그러니까 데이터의 선처리부터 데이터의 트레이닝,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 그런 다음에 이제 인프런스 해갖고 탑재해서 움직이는 이 전 과정을 하려면 얼마나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고 장비가 필요하겠습니까? 사실은 어렵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실제 그런데 저희가 2년 전부터
벤츠사하고요. 이제 이게 2024년일 거예요. 원래 2023년인데 약간 늦어졌어요. 벤츠의 AI 옵션은 엔비디아의 3,000명의 AI 엔지니어가 가서 같이 개발을 한 그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저도 기대가 돼요. 내후년에 나오는 벤츠의 AI 모델이 어떻게 될까. 지금 현대차도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벤츠는 어떻게 나올지 꽤 궁금해요, 사실은. 그래서 이거는 나올 때 예를 들어 AI 옵션이 된 칩이 장착됐을 때 그거는 플러스 2만 불. 그러면 그걸 반반씩 쉐어하기로 했거든요. 그럼 저희가 10,000불, 그 벤츠가 10,000불. 이래갖고 그게 보통 한 300만 대 중에서 10%가 프리미엄 차다. 그럼 30만 대 될 거 아니겠어요? 30만 대 곱하기 2만 불 하면 어마어마하죠.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주가는 상당히 유망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이지만 하여간 정말로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마 내후년부터 나온다는 거. 그 다음에 국내 네이버, 이거는 이제 발표했으니까 제가 자랑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월드 퍼스트로 커머셜 용도로 그 네이버에서 저희 DGX 140대를 통해서 GPT-3 다 훈련 다 마쳤고 204 빌리언의 파라미터로 다 끝났고 지금은 훨씬 더 높게 해갖고 이것을 기용해서 한국어의 훈련들 다 마쳐서 일본, 동남아로 나가려고 해요. 정말로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를 하고 여기에서 무슨 돈 받는 것도 없지만 정말로 자랑스럽고요. 실제 잘 구현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또 BMW는 실제 아이작이라는 로보틱스를 통해서 실제 전 공정을 자동화시켜서 움직이고 있어요. 예. 얘인데 제가 시간이 지금 다 끝난 걸로 되어 있어갖고 좀 빨리 좀 돌아가도록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요거는 이제 제가 발표 자료는 이제 그냥 보셔도 되니까요. 나중에 궁금하시면 연락 주세요.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우리 아이작이란 모델을 통해서 잘 성공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기 실제 여기 돌아가는 게 나와요. 여기 쭉 하면 여기에서 이제 저기 모델부터 해서 나오죠. 이제 이 로봇가 어디로 와서 뭐를 싣고 가서 어디다 해놓는 것을 실제 요게 진짜 구현된 거 여기 오죠. 이놈이 이제 이런 식으로 구현이 요거 한번 보세요. 이것도 보시면은 좋습니다. BMW 저희하고 같이 이렇게 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노타라고 Next, I 있는데요. want to talk about Noda, a startup based out of Korea building smart city and smart traffic solution. They built their video analytics solution using deep 넘어갈게요. stream 예, 이렇게 나오니까요. 네,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거는 노타라는 국내 업체입니다. 잘하고 있고 GTC에서 발표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으로 그럼 어떻게 구현을 해야죠?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좀 할 수 있는데요. 전 두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AI는 이전에 왔던 길 가는 거 아닙니다. 안 본,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시행착오가 많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그래서 결국은 이거는 타임 투 마켓이에요. 누가 먼저 나쁜 말로 하면 질르느냐 이 문제입니다. 투자하시고요. 실패를 통해서 배우고요. 그걸 통해서 실제 더 진보하는 게 첫 번째라는 거. 시간 문제라는 거. 두 번째, AI는 바텀업 아닙니다. 많은 국내 기업들이 기한에 갖고 올려갖고 CEO가 나중에 어프로브를 하고 이렇게 되죠. 아닙니다. 그래서 CEO, 오너의 마인드셋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분이 이거 맞다 하면은 의사결정을 내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행착오를 해도 괜찮습니다. 사실은. 이 두 가지를 명심하시면 AI를 통해서 정말로 많은 비즈니스를 좀 키우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제 명함까지 특별히 박아놨으니까 혹시라도 구체적인 질문이 있으시면 메일이나 전화나 이렇게 주시면은 제가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실 더 많은 시간을 갖고 여러분하고 좀 많이 좀 Q&A 좀 하고 싶은데 시간이 꽤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Q&A 좀 받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되는 모르겠네. 하나요? 안 돼요? 예, 안 된대요. 그러면 하여간 짧은 시간이지만 이렇게 이런 발표 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제 앞에 명함이 있으니까 혹시나 필요하시면 좀 가져가시고 나중에 필요하시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잘 좀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